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말한다.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원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수원 군 비행장 이전 문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수원 시민들과 수원시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수원시의회까지 민관 정의 두루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채 기뻐할 시간도 없이 앞으로 새로운 이전 부지 선정과 주민 피해 보상 문제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OBS에서는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이었던 수원 군 비행장 이전 문제, 이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집 대담에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의 강한구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국토도시학회 강승일 도시계획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대표이신 한길수 평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민 50여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집 대담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말한다. 아무래도 수원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3월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수원시의 반세기 수건이었던 수원 군비행장 이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수원 시민들과 수원시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지난 3월 20일 드디어 군비행장 이전 건의서 제출이 완료됐다. 이전 건의서 제출로 수원 시민들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 수원 군비행장 이전 추진, 그 의미는 무엇이며 수원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줄 것인가? 오늘 특별 대담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말한다에서 알아보자. 네, 수원 군 비행장이 1954년에 들어섰습니다. 생긴 지 꼭 6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본의 아니게 건강과 교육과 재산권 문제, 이 수원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었음이 이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재준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수원 군비행장 이전의 물꼬가 트이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원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1년 전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예. 3월 20일 날 시장님이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네. 저희 수원 시민이 120만이 있고 3천여 공직자가 있는데요. 이 120만 시민은 물론이고 3천여 공직자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환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조속한 시일이 어느 정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민 여러분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수원 시민 여러분, 주민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길수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수원 비행장 규모가 워낙 크지만 특히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음 피해에 심하게 시달리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평동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별법 통과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네, 그동안 그 국가안보상 그 군용 비행장이라는 이유로 소음 피해, 예. 고도 제한 등 같은 그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본 우리 지역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얼마 전에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는 수원 스마트 폴리스라는 개발 방향과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직간접 피해를 본 우리 지역 및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진행되어 왔고 또다시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 및 주민으로 남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강한구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군비행장 이전 추진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한 대표께서
스마트 폴리스 말씀을 하셨듯이 이 비행장 이전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그가 이제 현재 군이 사용하는 그 수원 비행장이 이제 예. 이전에 가면 예. 요 185만 혹은 200만 평의 땅이 새로 생깁니다. 이제 네. 수원시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원시는 이 땅을 어떻게 이제 개발할 것인가? 예. 이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간의 주민들의 이제 고충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전 비용을 이제 조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개발을 잘해서 이 몇조 원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염치할 것인가. 예. 이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간 우리 수원시에서는 다각도로 아주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강승일 박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이 새롭게 이제 개발 부지가 되는 건데요. 예. 어떻게 지금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사실은 이분 제가 계획을 세운 쪽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오랜 기간 추진했던 사업이 추진된 것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종전부지 개발이라는 즐거운 고민이 시작은 됐는데요. 예. 다만 너무 서두르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고 새로운 공항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강승일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개발이 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숙제로 남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위해서 수원시 그리고 수원 시민들 여러 곳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작년 3월 5월에 있었던 특별법 통과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 공군비행장. 1954년에 만들어진 이 비행장은 지난 60여 년간 동수원과 서수원을 단절시키고 수원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시키는 방해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수원 시민들이 공군비행장 이전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비행기가 이 머리를 치고 가는지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린 이 심장이 멎어갖고 병원까지 밤에 119 실려서 갔다 와서 나는. 너희네들은 뭐 힘이 있어 뭘 아는 게 있어 힘이 있어 뭐 그러니까 그냥 고시란 이렇게 방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이사도 그렇게 이사하기가 쉬워? 우리 같은 사람이? 심각한 소음으로 반세기 동안 고통받았던 수원 시민들. 그런데 지난해 3월 5일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군 비행장 이전에 물꼬를 터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적의원 237명 가운데 232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18대 국회 국방위원회 때부터 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19대 국회에서야 법안이 제정. 지난해 말에는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역 개발에도 숨통이 튀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고 군 비행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지난 2월에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원 비행장 이전에 관해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의 반세기 수건인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의 길이 열린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지난 3월 5일 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드디어 군공항 이전에 관한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준 부시장님, 예. 이 국회 특별법 통과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수원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원 군 비행장이 1954년에 세워졌으니까 60년이 지났습니다. 수원 시민들한테는 60년의 수건 사업인데요. 예. 그동안 고도 제한 피해, 또 소음 피해 등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학습권 문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은 수원시 절반 정도의 피해를 받았고요. 소음은 거의 5만 세대, 한 15만 명 정도가 직접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지만 이제 법안도 생겼고요. 건의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200만 평의 새로운 땅, 미래의 땅을 수원시가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피해도 보상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미래의 수원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강한구 연구위원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확한 명칭이 이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과 지원이 두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에. 네. 그래서 이 수원공항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요거에 절차가 들어있고요. 이전에 가는 지역, A라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절차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공항 특별법은 이전과 지원을 포함하는 그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예, 반세기 동안 수원 시민들의 수건이었고 수원시의 염원이었습니다. 수원 군 비행장 이전 문제. 국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8대 때 한번 추진이 됐었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이 법안이 폐기된 적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행정, 주민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예. 행정은 여러 가지 피해 대책 근본 조사부터 또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정책 건의도 많이 했고요. 네. 주민들은 이제 피해 당사자니까 국가를 상대로 2006년도부터 피해 보상 소송을 많이 냈습니다. 예. 지금 100여 건이 되는데 그중 절반은 해결됐고요. 절반이 아직 남아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국회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18대, 19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8대 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야가 군작전 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금 법률안은 조금 다른데요.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네. 법안을 상정해서 국방위 상임위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됐는데 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협의가 돼서 2011년도 11월 달에 그 4개 법안을 통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또 3월 5일 날, 2013년 3월 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법적 지위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길래 이 소송도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소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웨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이것이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운항을 발생했는지, 예. 그것이 낮인지 저녁인지 심한지 이걸 이제 가중치를 둬서 만든 게 이제 웨클입니다. 예. 지금 웨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85웨클이 교통량이 아주 많은 대로변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고요. 예. 75웨클이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소음입니다. 예. 어쨌든 대로변에 나가보면 상당히 경적 소리도 많고 시끄러운데 이걸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소음 정도란 말인데 글쎄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길수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셨나요? 지금 현재 보상이 나오는 게 예. 85웨이클 이상 지역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85웨이클하고 또 85웨이클하고 그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도심하고 비도심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켰는데 예. 도심 지역은 오히려 85웨이클, 또 비도심 지역은 80웨이클, 그리고 또 이제 2013년 7월 달인가 돼서 1정, 2정, 3정으로 구분을 해서 했는데 예. 실제로 그 도심 지역에는 오히려 그 85가 아니라 75웨이클 이상이라든가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고 예. 비도심 오히려 이제 그 주민들이든가 없는 데는 오히려 조금 높이더라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주민들 그 피해를 어떻게 좀 다르게 예. 그런 기준이 좀 아깝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1정, 2정, 3정으로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재정 부친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강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원 공군 비행장이 여타의 군 비행장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부도심 지역이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도심이 확대가 되고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이 피해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 피해가 발생이 돼서 이제 이전을 좀 고려하고 추진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전이 운동이 시작된 거는 한 14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2000년 정도에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도저히 이제 이렇게 피해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만 명 서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명을 갖고 청와대, 국방부,
10전투 비행단, 우리 수원 비행장이죠. 예. 이런데 정책 건의도 시작을 했는데 촉발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근의 화성시 매양리에 미 공군 사격장이 예. 있습니다. 그 사격장 역시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어왔는데 화성시 매양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했는데 다행히 승소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군사시설에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한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수원 시민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19,000명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15만 명 가까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집단 소송을 들어가게 됐고요. 예. 저희 시가 이제 그때부터 전문 TF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예. 의회도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지금은 이제 드디어 특별법과 이전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방부에서는 안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또 전방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군 공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소송이 일어나서 소송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이전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를 하지만 또 설득하는 방법도 기지 이전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텐데 기부대 양여 방식이 나왔단 말이죠. 예.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긴 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말씀드린 말 그대로 기부대 양용은 주고 이렇게 받는 사업 방식입니다. 네. 이제 수원 비행장 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시가 사업 시행자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예. 현재 있는 공항을 다시 양여받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 설득의 열쇠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반면 실제 사업을 이전을 시행하게 된 수원시는 상당 부분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재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걱정거리가 되고요. 법적으로 민간 투자자 유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지역 갈등에 많은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유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업적으로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된 사업 방식이긴 하지만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도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들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그 유사한 해외 사례를 봐도 그 대부분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강한구 행관이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에게 이전 건의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제 차기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또 공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수원시장께서 이제 국방부에 이제 건의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이게 이제 단계를 보면 5개 나누는데요. 예. 첫 번째 소위 이전 건의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건의서를 받은 국방장관은 이 건의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또 군이 요구하는 것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건의서 안에는 이 수원공항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 예. 이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주변적 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이제 시민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예.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수원공항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제 결의 이런 것들을 3가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후보지죠. 이제 A지역으로 가겠다면 그 지역이 과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합한지, 예를 들면 항공기가 운항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군공항이. 예. 심지어 기상까지도 봅니다. 또 철새가 있으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까다롭고 방대한 변적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어지고 나면 이제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지역 주민이 사시게 되면 혹시 너무 가깝게 살고 계시면 또 똑같이 수원에서처럼 소음 소송이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까 봐서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을 찾습니다. 이제 국방장관 여러 군데서. 국방장관은 이런 측면을 쭉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후보지가 결정됐다는 것은 공고를 한다면은 수원시가 제출한 후보지가 우리 군의 입장에 봐서도 합당하다 이렇게 판정이 된 거죠. 거기까지 가면은 한 고개를 넘은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주민투표로 들어가죠. 이전에 갈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도 상당 부분 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앞으로 어떤 빠른 단계를 거쳐서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될지 수원 시민 여러분도 기대가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이 수원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권선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소음이지요. 소음 소리가 지금 나가지고.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는지 심장이 어떤 데 탁 멎는 것 같고 막 오그러드는 것 같아. 이게 비행기가 되게 떠가지고 갈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행하는 전투기 소리는 단순한 소음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됐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만 그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내놔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디로 안 들어 갈래도 팔리지도 않아. 이제 집값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올 때도 못 얻어가.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하구석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원래 이거 유리였었거든요. 유리였는데 그 비행기 진동 소리에 이게 울려서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크릴판으로 바꿨는데도 이게 지금도 그냥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 달달달달 울려요. 공군 비행장이 위치한 권선구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유리 파손을 막기 위해 그들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귀에 이상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목진분 씨. 처음에는 이제 귀가 먹먹하고 한쪽이 고막이 그게 성치가 않아가지고 중이염을 자주 앓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30년 넘게 매일같이 들어온 소리가 화근이 된 것이라는데요.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공군 전투기로 인한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둥근 저기가 비행기장이에요. 전체가. 여기 입구서부터. 군 비행장과 집과의 거리는 고작 1000m. 하루에도 몇 번씩 공군 전투기가 그녀의 집 하늘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날 때는 이제 높아서 그거를 작게 보이는데 야치 날 때는 거의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소리도 엄청나겠어요? 소리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고막이 터져 나간다는 느낌이 그냥 저절로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전투기가 날아갈 때 소음 크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성을 위해 소리공학연구소의 변두헌 박사가 직접 소음 측정을 도와줬습니다. 비행기 소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용할 때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도로가 없는 일반 주택가의 평상시 소음도를 먼저 확인해봤는데요. 소음 단위인 데시벨 A 단위로 측정한 결과는 37.3. 그렇다면 공군 전투기가 비행 중 발생하는 소음값은 얼마일까요? 같은 위치에서 소음값을 확인해봤더니 소음 수치는 무려 83.7dBA. 도심의 이제 평균 배경 소음이 한 50에서부터 60dBA 정도 나오거든요. 같은 소음이더라도 도시에서 80dBA의 소음과 조용한 시골에서 80dBA 소음은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80dBA의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옆을 지날 때 느끼는 소음. 이 시끄러운 소음도 60dBA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단순히 소음의 크기 때문일까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의뢰해봤는데요. 그냥 윙 하고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윙 올라가고 또 윙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즉 소리가 나오더라도 톤의 변화를 유발해요. 이렇게 톤의 변화를 유발하는 소리는 상당히 사람이 신경을 2배 이상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95에서 100dB 정도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소리의 불규칙적인 특성도 문제가 된다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군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찾아봤습니다. 겨울에는 창문 닫아서 소리가 그나마 나은데 여름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이 정말 많이 방해가 돼요. 지금 닫아도 이 정도예요, 소리가. 그런데 열면은 엄청나서 멈춰야 돼요, 수업.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더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거나 친구들 발표할 때 비행기 지나가면 막 계속 기다려야 되고 연달아 2-3대씩 막 지나가니까 수업 시간도 더 늦어지고 나중에 보충하거나 그럴 때 더 짜증나고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시끄러우면 얘기도 잘 못해서 그게 좀 힘드세요.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야외 수업 같은 데서 하면 더 시끄러워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군 비행장이 위치한 권선군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53개. 이 아이들이 모두 소음과 사투를 벌이며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했는데요.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불안은 더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창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비행기 소음이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같은 경우 아이들 낮잠 잘 때도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이중창으로도 방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이 동네에선 황사보다 소음 차단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데요. 사계절 열릴 줄 모르는 창문 보기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오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영유아기 누구보다 야외 활동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라는군요. 모든 감각이 자라야 될 시기라서 실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바깥 만나서 바람도 만나야 되고 구름도 하늘도 만나야 하는 상황에 저희가 바깥 활동을 하다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만나기보다는 귀를 막아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방해받기도 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비행장이 이전하기까지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소음 측정하는 게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보강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하려고 저희가 2달 동안, 아니 3달 동안 조사한 문건이에요. 매일매일 군 전투기의 비행 횟수를 기록했었다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니 전투기의 최대 비행 횟수는 무려 56차례. 1335회가. 석 달 동안의 기록을 보니 매일 2시간에 한 번꼴로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그 소음으로 인한 청각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의 비청각적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일수록 그 소음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짜증을 많이 부리고 화를 많이 내는 그리고 예민한 아이도 자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인지 저하를 많이 초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소음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수원 시민들. 이들에게 바람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요. 비행기장이 빨리 이전이 돼가지고 저희 낙후된 동네가 좀 앞으로 신도시처럼 깨끗한 동네가 돼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바람이고요. 사람이 사는 데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란 걸 무시 못하거든요. 공원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고 비행장 그런 문제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관련법 제정과 지난해 말 고도 제한 해제로 희망을 품게 된 수원 시민들. 그들의 수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수원 시민들의 바람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데 화면에 나가는 동안 여기 자리해 주신 수원 시민 여러분께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공감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글쎄요, 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세류동, 그리고 평동, 장지동,
주로 서수원 일대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주민들께서 민원도 아주 많이 제기를 하셨을 텐데요. 이재준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정말 민원 많습니다. 예. 지난번 10만 명 서면 운동도 있었고 한 15만 명 정도의 집단 소송도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비행장 근처의 권선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항공 기준의 소음 피해 대책인 75와클 수준으로 보면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1.6% 정도가 전체 피해 대상자입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한 5만 세대, 한 15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5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이 그렇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군요. 이분들이 직접 건강 피해, 스트레스 이런 거에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평동, 서둔동 주민들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평생 60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 영상도 잘 나왔지만 그 지금 보상을 국방부가 주는 85와클 수준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고요. 또 공부도 못 합니다. 저희가 50세 개 학교가 이 지역에 있는데요. 이 50세 개 학교는 거의 학습권 침해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소음에 완화되는 창을 해준다든가 또 소음벽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좋지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장치고요. 이전이 빨리 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위원장님, 특히 주민 피해 가운데서도 재산권 피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화면에도 나왔듯이 건강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실제로 좀 전에 봤던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이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어린이들 경기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임신한 인부가 그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애들이 비행기 소리에 안 놀랍니다. 하지만 방문 소리에 놀랍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있던 그 어린이들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방문 소리에 놀라지 않지만 실제로 비행기에서 때는 아주 경기를 하거든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성이 생기고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분명히 그 육아 이제 태아 교육이 있죠. 그래서 태아 교육도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고요. 참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이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저도 벌써 한 2-3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남하고 전화 통화할 때 긴급한 전화했을 때 서로 듣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토지 거래라든가 뭐를 하셨을 때 그 상대방이 들 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을 때 그 섣불리 대답도 못하고 또 비행기 소리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떤 토지 거래라든가 이런 그 매매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학생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학생들 저희 여기 평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 저희들이 직접 느낍니다. 저희 지역의 그 어린 초등학생들 보면은 타 지역에 있는 애들보다는 실제로 공부 못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진짜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역 자체가 실제로 비행기로 인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이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생활 수준이 낮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제 비행기 소음으로 이런 것도 사실 큽니다. 재산상의 피해, 또 교육상의 피해, 건강상의 피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피해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06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배상액을 물어주고 있는 형편인데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국방부가 지금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그 국가라는 게 국민의 그 재산과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한다고 이게 이명이나 난청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주민들의 그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그런 85회 이상 지역에 대해 거주하시는 분들 보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돈은 아까 그 국방부로서는 1,700억이 큰 돈이지만 개개 주민들한테는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2006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 보면 지금까지 약 98건 그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계류가 돼 있는데 거기에 35만 명이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약 반이 안 되는 43건
이 주민 수는 5만여 명. 예. 이분들이 보상이 끝났습니다. 예. 나머지 문제가 이제 98건 중에 55건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주민 개개인한테는 적은 돈이겠지만 국방부로서 큰 돈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 수원공항이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데 그런 당위성을 찾을 수 있겠고요. 예. 같은 지역에 사셔도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 안 하신 분은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상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여러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요 문제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여전히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이 이제 결정되고 이전해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그 가운데도 이런 이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민 피해가 사실 돈 얼마로 보상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최대 관건은 이 새롭게 공항이 이전할 군비행장이 이전할 이전 부지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또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1인당은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예상하지 않았던 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전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부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비행장이 이전을 하려면 또 해당 지역,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또 큰 어려운 문제고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관건은 이제 비행장이 이전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관건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우리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라는 것이 86년도부터 정부 정책으로 이제 어딘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8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무려 19년이나 걸렸습니다. 안면도 지역을 비롯해서 9개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하겠다 그랬는데 다 거부를 했습니다. 주민 갈등이 심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 지원을 해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내걸었고요. 세 군데가 경쟁했습니다. 결국 경주가 그걸 받았는데요. 저희 이 비행장 이전도 법에 이미 이전 비용을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전 비용도 주고 인센티브도 별도로 주면 저는 오히려 경쟁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빨리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을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길수 위원장 얘기하셨듯이 지금 이 서수원 지역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너무 장기적인 것에 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직접적인 피해를 당장 입고 있는 시민들은 좀 장기적인 장밋빛 청사진도 물론 굉장히 기대할 만한 것이지만 당장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정말 비행장 덕분에 낙후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취하는 거는 이 서수원 지역의 종합발전 대책,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했는데 일부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서서히 발표하면서 같이 협의를 드릴 겁니다. 공공기관이 7개 기관이 있었는데 7기관이 올해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게 다 서수원 건인데요. 그런 기관들의 활용 방안을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또 첨단 R&D, 우리 삼성이나 경기 테크노밸리와 같은 수준의 R&D 단지 10만 평을 곧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인선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지금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서수원 발전의 견인차 또 발전의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많은 노력들 앞으로 기울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네. 일단 오늘 자리가 이제 수원 비행기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수원 저희 지역 또 그다음에 인근 지역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원 비행기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화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그 화성 지역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원만 독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 지역 주민들도
인근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그 로드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 단기적으로 바로 2, 3년 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짧게 잡아서 5년이라든가 짧게 잡아가지고 단기 계획은 일단 비행장 기능부터 없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비행장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행기 이착륙부터 없애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소음 피해라든가 직접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비행장 그 기능을 축소해서 제1차 단기 목표를 비행기 이착륙부터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 중기로 나가면서 저희 지역에 좀 전에 우리 그 부시장님 말씀한 대로 그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올해부터 아마 논의되고 이제 바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업이라든가 뭐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시험장이라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되고 그런다면 그 사이에 저희들 지역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 이전에 따른 어떤 그 로드맵이 스마트 폴리스 같은 그런 게 나온다면은 그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 전에 단기 플러스 중기했을 때 저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뭐 상업적으로 좀 풀어서 또 그리고 비행기 이착륙이 없은 기능 취소가 되면서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에 그 지금까지 소외됐던 주민들한테 좀 직접적인 실질적인 그런 이익이 좀 들어오는 그렇게 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집 대담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말한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부터 주민 피해 현황까지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수원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달라질 수원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공군 비행장 부지가 수원 전체 면적의 20분의 1 그리고 여의도의 2배 어마어마한 면적 아니겠습니까? 이 부지의 활용 방안과 경제적인 효과 상당히 아까 중간중간에 계속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예, 200만 평 규모입니다. 네. 우리 수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수원시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나가는 것이 그 꿈인데요. 이 꿈을 위해서 200만 평에 세 가지 테마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환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문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 첨단 기술, 우리 수원의 미래를 또 먹여 살릴 동력으로서 첨단 기술을 넣겠는데, 환경 분야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첨단 교통과 주거지를 넣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친환경 주거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화는 그 비상활주로가 다 합하니까 한 100만 평 돼요. 그렇게 100만 평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 거기가 100만 평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런 정도 규모로 100만 평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미술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넣어서 우리 수원도 고품격 문화를 향유하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 첨단 시설은 우리 수원은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IT가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미래 산업은 아니고요. 바이오, 제약, 또 의료 이 분야의 첨단 산업을 단지를 넣으면 수원의 미래를 한 30년 정도 이상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꿈을 꾸면서 30년 이상 앞당기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610만 제곱미터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정도의 크기면 어느 정도의 테마로 어떤 도시 개발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규모로 따지면 광교 정도 크기고요. 한교가 예. 좀 작은 정도 규모입니다. 상당히 네. 큰 규모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을 고민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경제적 파급력은 계산의 문제인데 아직 계산은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섣불리 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유사한 사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만 해도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큰 효과가 예상은 됩니다. 다만 제가 또 이런 일 많이 해봤습니다만 말씀드린 것들은 이러한 수치들은 이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수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종료됐을 때 나타나는 수치들이지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획과 더불어서
그 실현 가능한 계획의 면밀한 수립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들은 이런 뭐 경제효과 계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이 군 비행장이 있음으로써 오랜 기간 수원 시민을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도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소통과 흐름입니다. 예. 이 부분 해석이 큰 효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200만 평 여의도 안쪽에 2배 면적이 새로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게 수원시 발전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더 큰 경제적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대담 시간 좀 맞춰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수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수원 비행장 이전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수원 비행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군 공항으로 있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 지역 그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들은 어찌 보면 이제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감수하고 그랬었는데 예. 더 이상 뭐 저희들한테 강요하거나 예. 또 우리들도 감수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음 피해 보상 등 기타 자산성의 피해에 대하여 아주 점진적으로 확대 보상하여야 되고 예. 그동안에 이제 소외된 지역 주민의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승일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아주 새로운 사업 형태고요. 네. 또 하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수원시가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예. 또 그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중에 계속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 연구원님? 예. 저는 나름대로 소음의 그 어려움, 이걸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더더욱 그 어려움을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 우리 주민, 지방 자치단체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늘 생각했지만 다시금 한번 이 공항 문제가 수원이란 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충분히 발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준 부시장님 역할이 크십니다. 예. 수원 비행장이 만약 이전하게 되면 수원의 하늘이 열리고요. 수원의 미래가 열립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30년 이상 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20만 수원 시민과 또 우리 3천여 공직자, 여야 정치인이 이렇게 똘똘 뭉치면 10년 안에 완성하고 이전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칫 의심하면 20년 뒤로 후퇴되게 됩니다. 이전하는데 여러분, 시민이 중심에서 정치인들, 행정을 이제 이렇게 끌고 오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고요. 시민 여러분을 우선으로 한 계획 또 앞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한 특집 대담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말한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50여 명의 수원 시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더 발전하는 휴먼시티 수원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특집 대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